오늘의 특징 종목 소개와 전망을 안내드리는 오토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안랩이 되겠습니다. 자, 안랩이 21만 8,500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거의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자, 안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망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이 롤러코스터인데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한경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보안주인데요. 안내은 보안주인데 11년간 리포트가 제로였다는 거죠. 제로인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글로벌 ETF에 편입이 돼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죠. 리포트가 하나도 없다는 전무하다는 부분에서의 그런 성과적인 측면 그리고 주가가 좀 고평가되었다는 측면이 이제 부정적이라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은 보안주로서의 이제 인식이 되는 이 종목 이제 안철수 종목이 아니라 보안주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글로벌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ETF로 편입됐다는 것,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는 정치 테마주라는 굴레를 벗어나서 보안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진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치 테마주로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사이버 보안 종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 한 목소리죠. 이제 정치 테마주에서 보안 테마주 연결 가능성 주목하고 있는데 미 ETF 운영사 퍼스트 트러스트가 149만 주 지분율 14.96%를 보유했다고 공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랩의 상황을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은 작년도에 매출액 2,070억, 영업이익 229억, 당기순이익 418억을 기록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 영업이익 대비로 시가총액이 좀 고평가되어 있죠. 1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달성하려면 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임을 감안했을 때 500억은 나와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가능성은 있죠. 왜냐면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이버 보안, 이 정책과 관련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 안랩이 500억에서 1000억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영업이익 500억 달성한 해가 없었죠. 영업이익 500억 달성한 해는 없었어요. 작년이 최고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내년 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야 될 텐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질적인 신정부의 주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안철수의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정말 이 시가총액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해냅니다. 정보보안 R&D 투자를 상장사 중에서 최대로 합니다. 매출액의 30%를 R&D에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 ETF 운영사 퍼스트 트러스트가 149만 주를 보였는데 다 최근에 매수한 겁니다. 외인이 한 달간 1290억을 매수했는데요. 바로 이 퍼스트 트러스트가 대부분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 개인들의 참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좀 다행입니다. 개인들은 팔았죠. 이번엔 급등할 때. 외국인이 개인의 매물을 다 받아간 겁니다. 한 달 동안 판 물량을. 개인들은 수익을 냈어요. 충분한 수익을 냈는데 그런데 3월 24일자에 보게 되면 220억을 또 개인이 샀어요. 3월 24일자에 급등했을 때 20만원 넘었을 때 개인들이 물린 겁니다. 물렸어요. 분명히 3월 24일자에 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의 대응이 중요해요. 이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어때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입니다. 이게 하락 가능성이 높은 차트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봉상에서 지지라인을 찾는 과정이 있어요. 지지라인을 현재 12만 3천 원대인데 이게 10만 원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역시 지지라인을 찾는 과정이에요. 월봉상에서 이렇게 제가 그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이 정확하게 맞닿죠. 바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매도 자리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평선 기준, 일목균형표, 그리고 추세 연결선,
때로는 피보나치, 그리고 자릿수가 바뀔 때 이런 걸 보면서 다 저항 안내를 드리죠. 그리고 최근에 19만 9천원에서 해서 20만 원 넘어갈 때 이것은 라운드 피겨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계속 안내 드리죠. 물론 21만 8천원 20%더 오르긴 10%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제가 매도 안내를 드리는 자리는 항상 자릿수가 바뀌기 전입니다. 19만 9천원대. 그런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이 고점에서 오히려 반대로 산다는 것이죠.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봉상에서 지지라인을 찾는 과정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겠는데, 자, 이제 안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다 이제 이평선 지지를 붕괴했어요. 이평선 지지를 붕괴했습니다. 지지점을 찾는 자리인데 찾는 그런 가운데 10만원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봉 역시 주봉에서도 지지 라인이 안 보여요. 특히 이 기준선 자리를 깨면서 지지 라인이 더 깊어 보이죠. 깊어 보이는데 이제 주봉상에서도 역시 지지 라인을 찾는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월봉을 볼게요. 월봉에서는 추세선에서 매도를 했어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죠.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지금 보이는 이평선은 이제 5월선이 있어요. 5월선 너무 깊어요. 너무 5월선 자리인데 86,000원이거든요. 이게 너무 멀어 보이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10만원이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분봉을 볼게요. 분봉 240분봉, 120분봉 볼 텐데 분봉을 봐야죠. 이제 120분봉에서 지지받을 자리가 이제 좀 보이죠. 240분봉에도 보이고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10만원을 깰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분봉의 상에서 240분봉, 120분봉의 지지 자리를 찾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탈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120분봉, 240분봉 지지 자리 찾고 대응해야 됩니다. 20만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이제 대응을 잘해야 돼요. 앞으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안랩은 반등 가능성은 있어요. 안철수 총리 고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온 거고 정치인 관련주로 보지 마시고 사이버 보안으로서의 그런 종목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안랩 향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의 전망과 히든 정보를 노란 톡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서 앞으로의 전망과 히든 정보 공유 받으시고 또 이외 급등 종목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으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 안랩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이외의 급등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적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봉에서 10만원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서 저점에서 평균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탈출하는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대응 방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